자, 오늘 발제를 맡은 G8그룹 홍동현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질병들의 원인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0년 동안 미국 롱지비티라는 건강식품 회사의 한국 및 글로벌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되어 제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질병에서 멀어지는 법 제가 간단히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내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비만에 대해서 해방이 되셔야지만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당뇨나 고혈압이 어떻게 해서 이 질병으로 분류가 돼서 되는지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몸에서 먹는 것으로서부터 비교적 질병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한다는 것은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섭취를 하는 건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식품이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위에서 분쇄가 됩니다. 그러면 간 쪽에서 독성이나 효소를 통해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영양분들이 다 빠진 나머지 찌꺼기들은 항문을 통해서 배설되는, 이러한 상식적인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환원되는지 이 운반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입에서 섭취되는 이 음식물들이 식도를 통해서 위에서 분쇄가 됩니다. 분쇄가 되면은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분쇄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만나서 포도당이 결국은 우리가 뇌나 근육이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본다면은 식품은 수분과 고형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고형분은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미네랄, 그리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량 성분, 비타민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고,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당질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섬유질과 당질은 열량을 내는 열량소, 그리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소. 그래서 결국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식품이 영양소로 쓰여지는 이러한 구성을 갖게 됩니다. 질병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독소 발생을 희석시켜주고 근육세포나 혈액세포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24%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에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는데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이때 산소가 세포랑 결합하면서 에너지로 갈 때 많은 독소가 배출됩니다. 이 독소들이 세포를 손상시켜서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로 바뀐 것을 바로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이 유해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루에 이 유해산소라는 것이 100억 개씩 생성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호흡을 통해서나 먹거리를 통해서 황사, 술, 담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인스턴트 식품 섭취,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이제 40대 이후가 된다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 50% 감소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활성산소가 어떻게 유입되느냐? 음식을 통해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든지 튀김 음식이라든지 인공화합물,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도 너무 과도한 운동은 수명을 저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인제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은 세포가 공격을 받고, 세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질병들이 유발되고
각종 염증이 발생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지질산화, 기미, 주근깨, 주름,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의 활성산소의 생성 과정을 보면 산소가 폐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인 산소 만나서 결국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영양분도 소화기관 통해서 포도당을 거쳐서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잘못된 식단, 오염물질, 과음, 약물, 자외선, 방사선, 스트레스, 노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 과대한 운동, 피로, 질병, 염증 등에 의해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장의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음식이 이제 들어와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를 배출하는 기관이죠. 장에서는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공존을 해야 됩니다. 좋은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고 나쁜 균을 유해균이라고 하는데, 유익균이 하는 역할은 유해균도 쫓아내지만 병원균도 물리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세균들이 침투해도 이거를 백신이나 여러 가지 항생제로 죽일 수도 있지만 장내 면역균들이 이 병원균을 물리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에는 좋은 균들이 서식을 해야 되는데, 또 유해균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유해균이 그 대신 많으면 장내에 독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든 염증이라든지 폐혈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경변을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에는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70~80%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면역 세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장을 올바로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내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유해균이 공존하는 이유는 이 장내에 좋은 균들이 면역 세포가 훈련하는 기능을 두기 위해서 유해균도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어야 된다. 장에서는 또 중요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미생물의 활동은 감정과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옛말에 장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하다는 말처럼 정신도 맑아지고, 장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 모든 것들을 좀 관장하는 호르몬도 분비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대장암 발병률이 또 세계 제1위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염증성 장질환, 여러분이 장에 바이러스성 세균들이 침투하면 설사를 통해서 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자정 능력을 하는데요. 유해 세균들이 침투해서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을 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또 장의 기능을 계속 알아보면 정상인 장 속엔 유익균이 약 85%, 그리고 유해균이 약 15% 정도가 공존하는 게 가장 좋은 장의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균들과 나쁜 균들의 증가가 점점 비율도 나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 안에는 또한 비만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데, 비만 세균이 없어지게 되면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도 장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이러스 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장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장이 좋은 상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라. 그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에 좋은 균들이 많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장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유산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균.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된장이나 그리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막걸리 이런 것도 발효되기 때문에 좋은 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된장은 이미 조리할 때 다 끓여서 균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또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좋은 유산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막걸리는 간에 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유산균을 찾아서 섭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장을 잘 보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병의 근원, 비만입니다. 비만. 과다 섭취한
에너지원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복부에 지방들이 쌓이게 되는데, 복부에 지방이 쌓이다 보면 염증으로 또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떨어진 기초 대사량, 한 신체가 스스로 에너지원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다한 음식이나 잉여된 에너지들을 많이 투여하다 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무너지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을 통해서 비만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운동 부족,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수면 부족. 꼭 5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지만 비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에 비만 세균이 서식하는데, 장내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쌓이는 것을 멀어지게 해야 온몸에 질병이 쌓이는 비만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비만 관련된 질환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되거나,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는데 지방 세포 수도 늘어나지만, 그리고 지방 세포 수에 크게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커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정상 세포의 불균형, 체중의 불균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만이 오면 질병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으로 얻는 것,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성기능 감퇴,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비만으로 잃는 것, 수명. 비만인데 비흡연자는 약 일반인들보다 7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고, 흡연을 하실 경우에는 13.5년 정도가 수명이 단축한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할 기회도 좀 떨어지고, 그 막대한 의료비, 국가 정책상 비만 있는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의료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에 멀어진다, 다이어트, 비만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을 단순히 체중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컨트롤해 주고, 그리고 세포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활성산소가 억제되게 만들고, 지방 연소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만들고, 식욕을 억제하고 기분이 상승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비만에서 멀어지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인체에 있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금 이따가 당뇨병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중요합니다. 뱃살을 만드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지방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면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면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다른 에너지들을 막 태워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인슐린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섭취, 결국은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화되는 거, 당분을 제한하고,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교차하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조합은 인슐린이 막 나오게끔 만들어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아예 그냥 가공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매개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MSG라고 하죠. 우리가 조미료 같은 거, 인슐린이 막 나올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전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요요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요 현상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단기간에 노력을 해서 살이 빠졌으나, 이것들은 살이 빠진 그냥 형태에 불과하지 신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살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체는 세포들이 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습관, 약 30년 동안 어떻게 먹었던 식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유전자라든지, 그리고 본래 인류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는 신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언제 먹잇감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세포의 유전자적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단시간 내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뺀다고 해도 기억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요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계획하에 장기간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다이어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사지를 심하게 하루 날 잡아서 받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다음 날 되면 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통증이 갑자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을 기억하는 세포들이 갑자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처럼 요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작정 섭취하시는 것보다 간간히 장기 휴식을 위해서라도 소식을 하거나 그리고 단식을 잠깐씩 하거나 그렇게 되면 세포가 활성화되고 이 세포가 적응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에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우리가 질병에서 멀어져야 되는 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일예로 당뇨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병들을 겪고 계신데 당뇨병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비만이라는 거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병을 만드는 원인이구나.' 하고 인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뇨라는 것은 혈액에 당이 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혈관은 당이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면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에 당이 자꾸 끼면 혈류가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못하고 끈적끈적 된 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이게 세포로 에너지원이 가지 못하고 결국은 배출되는 거 이거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뇨 환자는 약을 통해서 혈당 수치만 정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약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약이라든지 점점 당뇨 수치는 정상인데 약의 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수가 늘어나면서 몸이 점점 더 망가진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당뇨의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과 비만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슐린 아까 말씀드린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혈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혈관이 있는데요. 자, 탄수화물이 이렇게 와서 인제 당으로 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으로 변하면 혈액을 통해서 인제 세포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죠. 간에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근육에도 가고 할 때마다 이 당이 혈액을 통해서 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당을 데리고 세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세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소개를 시키고 나면 본인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인슐린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다시 혈관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당이 또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이 계속 나쁜 주인을 만나서 계속 섭취합니다. 당이 계속 들어와요. 당 혈관을 청소할 시간도 없이 소개하고 바빠 죽겠는데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당을 무리하게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결국 망가지는 역할,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발병되는 거죠. 포도당이 나오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세포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인슐린은 혈관에 넣고 당이 없이 준비해 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포도당이 세포에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 모든 시스템이 파괴되는 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파괴한다는 거.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과도한 섭취를 포도당의 과다 섭취를 통해서 배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뇌나 장기에 세포가 들어가지 못하고 당들이 지방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방으로 또 가지 못한 당들이 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복부 지방이 있다거나 그리고 당이 부족하면 짜증이나 스트레스나 생기거나 그리고 식곤증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시력이 저하되거나 저녁이 되면 눈이 뻑뻑하거나 식사 후에 만족감을 못 느껴서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또 디저트로 또 뭐 먹자 하는 경우, 그리고 밤에 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당뇨 전에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자, 고혈압이란 비만, 결국은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혈관에 쌓이게 돼서 고혈압이라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혈관이 잘 깨끗하게 피들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에너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뭐 지방분들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은 혈류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심장에서는 더 센 압력으로 피들을 전신에 다 보내야겠다 해서 심장의 압이 높아지는 거, 이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이 찌면 찔수록 모세혈관이 그만큼 넓은 면적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그 면적만큼 또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자, 피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뇌에 어떤 혈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뇌졸중, 뇌 산소 공급이 차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의 지방 혈관을 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경색,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그 심장 박동이 멈추면 심장마비, 그리고 심장을 이루는 근조직이 단단해지면서 고르게 못 뛰기 때문에 또 심부전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피의 압력이 세지면 다 각종 장기에 무리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고혈압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또한 약으로 많이 케어를 하시는데 수치적으로 정상이지만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자, 120에 80,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말씀드리죠. 결국 여기서 보이게 되면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압력이 세지는 거죠. 자,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이 가장 질병의 큰 적입니다.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방이 복부에 가장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에서 멀어지려면 복부의 살부터 빼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에서 또 해방을 해야 되고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와서 인슐린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 그리고 장기를 휴식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먹게 돼서 모든 장기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휴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먹게 돼서 독소를 제거해라.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라. 그리고 중요한 장을 관리해라.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되도록이면 성인병은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식생활 개선, 식습관, 운동, 건강식품 통해 많은 개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인류가 먹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칼로리는 없는데 설탕이나 식용유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만 너무 높고, 인류가 현재 먹는 것들은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이미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소가 좀 결핍된 상태, 그리고 많은 식품들이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양소가 탈락됩니다. 농약, 방부제, 각종 환경 오염물로 인해서 더 많은 해독 물질을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곡물들, 특히 우리 탄수화물, 당을 만드는 탄수화물들이 도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좋게 보이지만 영양소들은 거의 탈락되어 버린다. 이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자,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본인만의 관리 방법이나 그리고 좋은 습관, 그리고 관리를 소홀한 예를 여러분들 조언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